자, 여기 2차 방정식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은 자, 뒤에서 천천히 한번 설명하면서 가도록 할 거고, 자,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풀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말 그대로 2차 방정식을 풀겠다는 겁니다. 자,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인수분해가 될 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아는 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들 많이 했던 것처럼 여기 1, 1, 3, 1. 자, 위에다 마이너스 주고 여기다 플러스 줘서 위에 있는 식이 x 마이너스 3, 아래에 있는 식이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자, 요 방정식 만약에 이게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으면, 자, 이 식이 0이다 이렇게 풀어서, 자, 얘가 0이 되려면 앞이 0, 요것이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니까, 따라서 x는 3이거나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얘를 풀어낼 수 있었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 이거 중3 때 했던 게 하나 있었잖아, 그치?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x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뭐 마이너스 5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었다 치면은,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무슨 공식을 쓰죠? 그렇죠. 자,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그럼 중3 때 배웠던 근해 공식 살짝 복습을 해보면, 자, 만약에 ax 제곱 더하기 b의 x 더하기 c는 0,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자, 이걸 만족하는 근 x는 어떻게 된다? 자, 요 최고차항 개수 a가 있다면 그것의 2배 2a분의, 자, 1차항의 개수 b가 있다면 그것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제곱 마이너스 4의 ac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할 수 있고요. 자, 이게 뭐야? 근해 공식, 유명한 근해 공식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의 번외편인 자, 짝수 근해 공식 있죠. 자, 짝수 근해 공식은 언제 쓸 수 있는지도 아셔야 돼. 자, 만약에 ax제곱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만약에 요 1차항 요 b가 짝수여서, 자, 얘가 만약에 짝수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2로 묶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 자, 내가 만약에 얘를 2로 이렇게 묶어서, 만약에 2로 묶은 요 친구가 얘를 b'이라고 한번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로 묶고 나서 이렇게 이쁘게 됐다면, 자, 이걸 만족하는 x라는 저 친구는, 자, 어떻게 된다? 자, 이 과정 생략을 할게요. 증명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하고 나서 따로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a분의, 자, 얘는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그 다음 뭐가 된다? 자, 얘랑 곱한 ac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얘가 짝수 근해 공식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요 공식, 자, 요거일 때 일반 근해 공식과, 자, 이렇게 만약에 1차항의 개수가 2로 묶였을 때 얘를 b'이라고 보고, 이때 쓰는 짝수 근해 공식. 자, 요거 두 개는 여러분들 잠깐 화면 멈춰 놓으시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화면 멈춰 놓으시고 잠깐 5번 정도 한번 써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암기 충분히 하시고 나서 뒤에 과정 한번 쭉쭉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암기하셨다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442번 문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자, 이것의 해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해가 이거일 때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해가 요거라고 했으니까 우리 a, b 값을 알기 위해선 해를 구하셔야 되겠죠? 자, 해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봤는데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상황이야? 딱 봐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 무슨 공식? 근해 공식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x는 2 곱하기, 자, 최고차항 개수 a가 1 역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1이니까 2분의, 자, 마이너스 3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ac 이렇게 돼서, 자, 4, 4, 16 이렇게 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만 알아볼게요. 자, 마이너스 3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지금 얘가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는 자, 어떤 게 있었냐면 자, 이거 하나만 써볼게요. 저렇게 근해 공식을 썼을 때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을 때 자, 이걸 만족하는 근 x는 2a분의 자,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친구의 부호에 따라서 근의 모양들이 살짝 바뀌었었는데요.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있는 b제곱 자, 뒷내용까지 한꺼번에 설명할 거니까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이 파트가 자, 만약에 이렇게 0보다 커. 뭐 예를 들자면 약간 이렇게 된 거겠지? 자, 예를 들자면 뭐 2분의 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x가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렇다는 얘기는 풀어서 쓰자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숫자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 루트 3 이런 숫자가 하나 있는 거고 또 다른 x는 2분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돼서 자, 만족하는 x가 서로 다르게 몇 개 있다? 2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였고 다음 b제곱 마이너스 4ac 저기 밑줄 친 저 부분이 만약에 0이 된다면 자, x는 만약에 2분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루트 0 이거 하나랑 2분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루트 0인데 여러분들 루트 0 같은 경우에는 뭐야? 그냥 0이죠? 그럼 빼기 0 마이너스 빼기 0 더하기 0이니까 똑같은 근이 2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근이 2개 나오는 이런 상황을 뭐라 부릅니까? 얘를 중복된 근, 중근이라 부르죠. 오케이?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똑같은 근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자, 이렇게 똑같은 거 하나만 써주시고 얘를 뭐라 쓴다? 그럼 저 가로 쓰고 얘를 중근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3 때는 요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저 루트 안쪽의 값이 음수였을 때는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해 x는 없다라고 했어. 자, 이러한 해는 없다 라고 했지만 자, 여러분들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었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루트 안에 음수가 있는 숫자들을 다룰 수 있는 상황까지 여러분들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 공통수학에서 우리가 뭘 배웠어? 복소수까지 숫자의 범위가 확장됐기 때문에 자, 만약에 x값에 이렇게 마이너스 7 이런 숫자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다룰 수 있어?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어떻게? 내가 이거를 선생님 저는요 얘를 i로 바깥으로 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 i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공존할 수 없으니까 얘는 어떻게? 자, 플러스 이렇게 돼서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7i라는 한 근이 나올 거고요. 자, 또 다른 한 근은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7의 i 이렇게 돼서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겠죠? 허수인 근이 나온다 해서 이런 걸 허근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나온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위에 거는 실수인 근이므로 자, 위의 상황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게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중3 때와 다르게 저 루트 안의 값이 양수가 될 때 0이 될 때 그리고 음수가 될 때마저 이제는 근이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로 인해서 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근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얘가 야, 이렇게 만약에 지금 근이 몇 개야? 자, 근의 종류가 자, 상황이 세 가지가 일어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상황에서 근이 몇 개야? 2개. 두 번째 상황에서는 근이 몇 개야? 똑같은 거 2개니까 얘도 결국 2개. 이때도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니까 얘도 몇 개? 2개가 된 거야. 그래서 자, 옛날에는 근이 2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거. 그러니까 얘 살짝 애매모호한데 1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었어. 그래서 2차 방정식 근이 몇 개냐면 2개, 1개, 빵개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자, 이제는 어떻게 된 거야? 무조건 여러분들이 2개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대답하면 돼. 여러분들 이제 숫자가 복소수 체계로
수체계가 확장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말이 하나 생겼는데, 자, 2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다? 해는 무조건 2차니까 2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고, 3차 방정식은 3개, 4차 방정식은 4개, 5차 방정식은 5개, n차 방정식은 n개다. 이런 말까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지금 되게 중요한 말 하고 있으니까 이 파트 되게 잘 들어주셔야 되고, 여기서 설명한 내용들, 말로써 설명한 내용들 잘 적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그러면, 자, 여기, 자, 루트 안에 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2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가지는지 판별할 수 있게 해주죠. 다시, 여기 있는 이 식들이 이 식의 부호에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이 근을 어떤 형태로 갖는지 판별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예를 뭐라 부르냐면, 여기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거를 우리가 판별식, 판별식. 자, D, 대문자 D를 써서, 자, D 영어로, 여기 디스크리미넌트가 영어로 판별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D라는 대문자를 써서 얘를 판별식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거고, D가 0이면 중근을 가질 거고,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근의 형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근을 갖는지 형태만 파악하려면 이렇게 판별식만 보아도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1번을 되게 개념과 같이 되게 길게 한번 풀어봤는데, 자, 일단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제 허수인 근도 구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하시면 되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공식 써야 되는 거. 이 근해공식 써서 허수인 근까지 구할 수 있다 라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7번 있는데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방정식 요것에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래. 자, 그러면 요런 말,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 방정식에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뭐 하자는 얘기야? 대입을 한다면, 자, 왼쪽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좌변과 우변이 같아진다는 얘기죠?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즉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보자 이거야. 그러면 1 플러스 2k, 그 다음 마이너스 k 더하기 1이죠? 마이너스 k 더하기 1, 그것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요 형광펜 부분에 시키는 행위입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k 플러스 2라는 값이 0이라는 값이고, 따라서 k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시겠죠? 그럼 k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아차렸으니까, 자, 일단 k 대신에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주어진 식이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4의 x 플러스 3, 그것이 0이다 이렇게 되실 거고, 자, 주어진 식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3, 그것이 0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이 나오지, 이 방정식에. 자,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다른 한 근을 물어봤네. 그럼 얘를 물어본 게 아니라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3 물어봤으니까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얼떨결에 그냥 문제가 풀렸고요.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약간 처음으로 본 기호가 있을 건데, 자, 이런 절대값이라는 부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한번 볼 건데요. 자, 이렇게 좀 새로운 부호가 나왔을 때는 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자, 절대값 뭐 이렇게 있으면, 자, 얘는 얘가 될 수도 있고, 자, 얘가 될 수도 있거든. 자, 이게 무슨 차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절대값은 그냥 그 자체로 나올 때가 있어. 이때는 언제냐면, 저 절대값 부호 안에 있는 것이 만약에 0 이상이라면 그때는 얘가 그대로 나오게 돼. 하지만 저 절대값 안에 있는 저 매개체가 음수라면 그때는 얘가 양수화 시켜서 나와야 되거든. 다시 절대값은 뭐 쉽게 표현은 뭐냐면, 얘는 양수로 만들어주는 기계라 생각하면 돼. 다시 얘는 뭐야? 양수로 만들어주는 기계야. 양수면 그대로 나와도 되지. 하지만 얘가 음수였다면 부호를 바꿔서 양수로 돌려서 만들어주는 기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도 3x-2에 뭐가 중요한 거야? 절대값을 풀어내려면 일단 얘가 이대로 있으면 못 풀잖아. 그래서 3x-2의 부호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 첫 번째. 자, 3x-2가 0 이상일 때. 자,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이거야. 자, 그렇다면 얘는 절대값이 그냥 풀리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이 그냥 이렇게 보일 거야. 이때는. 자, 얘가 이렇게 넘어가서 어떻게 될 거야? x제곱 플러스 3x-4 이것이 0이다. 이러한 2차 방정식이 될 거고 여러분들 얘는 충분히 x 플러스 4 그 다음 x 마이너스 인수분해 빨리 할게요. 이렇게 되시므로 자 x는 마이너스 4랑 1이라는 근을 갖게 되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요 위에 있는 1차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자 x는 3분의 2 이상이다 라는 근이 나오시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x는 3분의 2 이상이어야 되므로 자 우리가 그한 근 중에 마이너스 4는 불합격을 하겠고 자 1만 합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한 근 중에서 우리가 범위에 맞는 근들만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저 3x-2라는 게 꼭 양수가 아니라 이렇게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치? 자 그렇게 된다면 자 여기가 부호가 바뀌어서 자 x제곱은 그대로 있되 얘가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부호가 바뀌면 플러스 2가 되겠죠? 그것이 2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 플러스 2랑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2가 없어져서 얘는 0이 될 거고 결국 x로 묶으면 x-3 그것이 0이다 이렇게 되므로 만족하는 x값은 일단 0이랑 3이 나왔거든. 자 그 중에서 이 전제 조건인 얘를 만족하는 걸 좀 찾아보자. 자 넘기면 x는 3분의 2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이거 1대라고 가정을 해놓은 상황이니까 자 3분의 2보다 작은 걸 찾아보자. 이 두 근 중에서 자 얘는 안 되고 얘만 되므로 자 모든 근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1이랑 0을 더해주시면 자 얘는 1이 되시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자 가우스라는 친구를 볼 건데요. 자 이것도 이제 조금 어려운데 자 얘는 유형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우스라는 이제 새로운 기호가 나오는데요. 자 이것도 좀 쫄지 말고 좀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보시면 자, 가우스 x가 되어 있으면은 자,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다 라고 나오는데 자 여러분 크지 않은 자, 이 말에 조금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크지 않은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 숫자를 크기를 비교할 때는 크다가 있고 그리고 같다가 있고 그리고 작다가 있습니다. 근데 크지 않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같다 작다 즉 바꿔 말하면 얘는 작거나 같다야. 작거나 같다. 그럼 예를 들면은 자 가우스 3.1이다 라고 말한다면은 자 어떤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럼 얘는 3.1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3이 있고 자 2가 있는데 자 4도 이렇게 있어. 그럼 3.1이라는 숫자는 이쪽 사이값에 있는 거잖아. 그럼 얘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니까 쉽게 표현하면 3.1을 포함하고 그보다 왼쪽에 있는 최대의 정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3.1의 왼쪽 중에서 3.1을 포함한 왼쪽 중에서 가장 가까운 최대의 정수 얘를 얘기하는 거겠죠. 3. 그럼 얘는 마치 어떻게 된 거야? 이 소수점을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오케이?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만약에 가우스 2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2라는 것을 포함하면서 왼쪽에 있는 최대의 정수니까 2라는 것을 포함하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2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정수일 땐 정수를 그대로 뱉어내고 소수점이 있을 땐 소수점을 버리게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마이너스 1.5다 라고 되어 있을 때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자 마이너스 1.5면 마이너스 1보다는 조금 더 빛을 좀 더 지내거든. 근데 얘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니까 왼쪽에 있는 정수 즉 얘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얘보다 살짝 더 내리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숫자를 하나 더 다운그레이드 시키면 돼. 그러니까 얘는 살짝 그냥 다운그레이드 시킨다고 생각하면 돼. 다운그레이드 시키되 정수 자기 자신일 때는 그대로 뱉어내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우스 자체로 이루어진 어떤 방정식이 있어. 그러면 그냥 2차 방정식처럼 한번 풀어내보자. 얘는 2, 1, 그 다음에 3, 1,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주고 마이너스 줬다 치면 얘가 2에 가우스 x에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가우스 x에 그냥 2차 방정식처럼 풀어봐. 자, 이것이 0이다 라고 한다면 자, 가우스 x 자체가 2분의 1이 되거나 마이너스 3이 되면 되는데 자, 가우스 x는 정수가 나와야 되므로 2분의 1은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럼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는데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 자,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럼 봐봐. 만약에 얘는 내림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런 값들이 죠 마이너스 3.5야. 얘는 이 아래로 떨어지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요 라인 값들이면 되는 거 아니야? 얘 안 되겠지. 마이너스 3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보다 살짝 큰 값들이 여기로 뚝딱 다 떨어질 거 아니야. 여기로 뚝딱.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자, 이걸 만족하는 x 값들은 누구 있어? 일단 마이너스 3은 될 거야. 마이너스 3은 돼. 근데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애들이 우리들이 원하는 정답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그다음 460번. 자, 활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어쨌든 뭐 문장제 문제들이 나올 건데 자, 천천히 읽어보면서 풀면 됩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땅에서 자, 정사각형 한번 그려봅시다. 자, 정사각형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가로의 길이는 6이고 자, 가로의 길이는 6m 줄인데 여러분 잠깐 한번 풀어보자. 우리 정사각형 모양 땅에서 가로 길이 알아, 세로 길이 알아? 모르죠. 문제 끄트머리 봐봐. 처음 정사각형 모양의 땅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미지수로 두자 이거야. 여기를 x로 둬. 여기를 x로 둘 건데 자, 내가 어떻게 하자 이거야? 가로의 길이는 6m 줄이지. 아, 여기는 6m 줄이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여기가 x-6 이렇게 된 거야. 6만큼 줄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세로의 길이는 4m 늘렸대. 얘는 늘어난 거야 이렇게. 아하, 4m 늘렸어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뜨르르르른뜬 뜨르르르른뜬 이렇게 됐겠지? 그래서 이런 도형이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x 플러스 4 얘가 새로운 저게 됐고 근데 넓이가 처음에 3분의 2가 됐대. 그렇다면 그리고 x-6 이렇게 했더니 처음 넓이 x제곱 곱하기 3분의 2가 됐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양변에 3 곱해. 그럼 이거랑 2x제곱이 서로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 풀어주면 3해. 얘 풀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 이것과 2의 x제곱이 같아야 되니까 자, 3의 x제곱 마이너스 6의 x 마이너스 72 이것이 2의 x제곱이니까 여기 죽이면 그것이 0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럼 얘는 72니까 8, 9, 72 이렇게 나올 거고 12 곱하기 6 이것도 되고 또 뭐 있니? 한 변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72니까 2, 36 2, 18 4하고 얘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6 차이 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2하고 9 하면은 8, 9 얘도 차이가 많이 난다, 그치? 그 다음에 3하고 3 6하고 12밖에 없죠? 6하고 12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주고 여기다 플러스 주면 자, 만족하는 x는 얼마? 자, 12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얼마다? 원래 12였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464번 문제 한번 볼 건데요. 자, 근의 판별이란 테마가 있습니다.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 데 다시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자, 판별식 D가
0보다 크셔야 되겠죠? 판별식 D가 어떻게 됐어? B의 제곱. 근데 여기가 2로 묶였네. 자, 2로 묶였으면 자, 여기서 B 프라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에 K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니까 자, 얘를 제곱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K 플러스 3의 제곱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 제곱하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여기 죽이면 6K 플러스 10 그것이 0보다 크다. 이거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럼 따라서 6K가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되실 거고 정수 K의 최소값은 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2보다는 살짝 크죠? 얘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최소값은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유형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의 조건이 주어진 2차 방정식 근의 판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B는 A 빼기 C 뭐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최대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최대한 지금 문자가 너무 많잖아. 뭐 근을 판별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봅시다. 자, A의 X제곱 마이너스 B의 X 마이너스 C는 0이라고 했고 자, 주어진 게 몇 차라 그랬어? 2차 방정식이라고 했어. 그럼 얘가 지금 노골적으로 2차라고 했기 때문에 A가 지금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일단 2차라고 했기 때문에 A는 절대 0이 되지 않는다 라고 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A는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자, B 대신에 A 빼기 C라고 쓸게요. 문자를 최대한 줄여봅시다. 그러면 자, 이제 판별식 D를 써보면 자, 얘가 지금 B자리니까 얘 제곱하면 A-C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의 AC C가 지금 마이너스 C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A 플러스 C의 전체 제곱과 동등하실 거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될 건데 자, 얘는 어떤 것에 무엇이 될 거야? 제곱이 될 거야. 뭔가의 제곱이 될 거야. 그럼 얘는 어떤 실수 A 플러스 C는 특정한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어떤 실수가 되는 거겠죠? 그것의 제곱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뭔가의 제곱이니까 얘는 0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실근에 갖는다 라는 게 답이 되시겠죠? 그럼 넘어가 봅시다. 유형 8번 한번 볼게요. 자, 요 2차 방정식 얘가 중근을 가진다 라는 조건이 있네요. 그러면 자, 짝수근의 공식 2로 묶였으니까 얘가 B' 역할을 하겠죠? 자, 여기 있는 얘가 뭐다? B' 될 건데 자, B' 제곱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것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자, 판별식 짝수 판별식 4분의 D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1 곱하기 얘니까 자, 3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되면 자, 얘를 계산해주면 뭐가 나옵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바꿀 줄 알죠? 자, 2분의 1의 곱셈 공식에 2에서 얘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안되면 일단은 넘어가서 복습하고 오셔야 돼요. 자, 얘가 중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4분의 D 판별식이잖아. 얘가 얘고 자, 얘가 판별식 이 식이 지금 이렇게 바뀐 거고 그걸 얘를 지금 식조작을 해주면 이렇게 바뀐 거지. 근데 얘가 지금 0이 되려면 이 제곱이 0이 돼야 되고 얘도 0, 얘도 0이 되려면 A는 B 그러면서 B는 C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랑 모두 같아야 되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정삼각형이 돼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자, 네, 유형 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제가 충분히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자, 이런 게 있어.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있었어. 자, 이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죠? 자, 요게 만약에 0이다라는 방정식이 있었어. 2차 방정식이.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주면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얘는 x는 1, 그 다음 3 요렇게 지금 서로 다른 두 근 이것을 갖는 이렇게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방정식의 특징은 뭐냐면 이 친구의 판별식을 한번 구해보자. 판별식을 한번 구해볼 건데, 자, 얘는 지금 얘가 2로 묶이기 때문에, 자, 2로 묶으면 요 1창 x가 마이너스 2가 돼. 그래서 짝수 판별식 4분의 d.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b'이 마이너스 2가 b'이기 때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1 곱하기 3 이렇게 돼서, 자, 얘가 1이 돼. 얘가 0보다 크므로, 아, 얘가 정말 판별식에 의해서도 얘가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구나, 이렇게도 역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인수분해를 이렇게 직접 하지 않고도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는 걸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할 수 있거든. 잘 봐봐. 우리가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식이 되게 특이하게 풀리죠. 자,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잖아. 다시 만약에 우리한테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곱셈 공식 있을 때 x-2의 전체 제곱이잖아. 그치? 자, 이건 많이 봤던 방정식이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완전 제곱식이잖아. 많이 봤던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야.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봤던 완전 제곱식 몇 개만 좀 써볼게. 자,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식이 있어. 그럼 얘도 어떻게 된 거야?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것은 0이다.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죠? x 마이너스의 제곱을 전개하면 이렇게 됐잖아. 그치? 그럼 또 뭐 있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이다 라는 이런 식도 있어. 자, 얘를 우리가 곱셈 공식으로 다시 바꾸면 x 마이너스 3 인수분해 해주면 이거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다시 우리가 어떻게 돼? 이런 2차식이 어떻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고, 이렇게 생긴 2차식도 역시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생긴 2차식도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었어. 그럼 이 완전 제곱식으로 바뀐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 내가 얘를 풀어 헤쳐주면 이 제곱이라는 것은 결국은 x-2라는 게 두 번 곱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같은 근 x는 2라는 근을 중복해서 갖는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근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2차식의 특징은 얘는 전부 다 중근을 가집니다. x는 2라는 걸 어떻게? 중근으로 가죠. 얘는 x는 1이라는 걸 뭘로? 중근으로 가지고, 얘는 x는 3이라는 걸 뭘로? 중근으로 가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 이 2차식이 뭘 가진다로 바꿔 생각하면 돼? 얘가 중근을 가진다. 이렇게 바꿔서, 다른 말로 바꿔서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 중근을 가진다 라는 조건은 우리가 판별식의 입장, b제곱 마이너스 4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것이 딱 정확히 0이 되시면 되겠죠? 그러면 봐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러면 중근을 가진다니까 판별식이 0 된다면 풀어주면 돼. 그럼 얘는, 자, 2로 묶였으니까, 자, b'이 마이너스 요거니까 이거의 제곱, 어차피 제곱하면 풀만은 상관없으니까 이것의 제곱 k-1의 제곱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 판별식 4분의 d 이것이 어떻게 되면 돼? 그것이 정확히 0이 되면은 얘가 중근을 가지시겠죠? 이것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풀어주시면
자,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k 마이너스 4 해서 여기 죽이고, 자 3k에 마이너스 3 그것이 0이면 되니까, 자 3k가 3이면 되겠고, 따라서 k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 유형 10번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유형 10번,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요거 하기 전에 만약에 자 바로 보는 게 이제 조금 무겁다면, 자 올림포스에서 기본을 보고, 기본 강의를 보고, 그 다음에 요거를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처음 보는 게 조금 어렵다 싶으면 올림포스에서 기본 강의를 보고 나서 뒤에를 쭉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걸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잘 보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시계값을 구하기 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이러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라고 한번 합시다. 그러면 어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 그렇다면 이 방정식이 근 알파랑 베타를 갖는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이 자연스럽게 알파라는 근을 가지려면, 다시 두 근 x는 알파랑 x는 베타를 가지려면, 일단 얘를 가지려면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돼?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치? 됐나요? 그 다음에 베타를 근으로 가지려면 자연스럽게 x 마이너스 베타 역시 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됐나요? 그 다음에 최고점 계수가 지금 뭐냐면 a이려면 이 앞머리에 뭐가 붙어 있으면 a가 붙어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 됐죠? 자 그렇다면, 자 요거를 이제 좀 역으로 생각해 주시면, 요거를 좀 지워버릴게. 오케이? 그러면 봐봐, 어쨌든 우리가 약간 좀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결국 20과 20 같다는 얘기거든. 그럼 어쨌든 a가 0이 아니니까 내가 양변을 a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약간 이런 특징이거든. 이게 방정식의 특징인데, 여러분들 이 x가 4래. 그럼 이 방정식에 대해 양변을 2로 나눈다고 해서 이 방정식에 x에다 2 집어넣어도 이 방정식 근은 2지. 근데 내가 양변을 2로 나눠도 이 방정식 근은 2지. 변해 안 변해? 근 자체는 변하지 않지. 그래서 봐봐, 내가 요 양변을 2로 나눠. 그래서 최고점 계수를 편하게 이쁘게 1로 만들어. 그냥 이렇게 보나? 여기도 그냥 이쁘게 1로 만들어. 보기 쉽게 이렇게 보나? 그게 그거잖아. 그치? 그래서 설명하기 편하게 1로 만들게. 얘는 x제곱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다음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좀 어려우면은 꼭 올림포스 보고 오세요. 그러면 봐봐, 결국 이 식과 이 식이 뭐 하다는 얘기야? 얘랑 얘랑 똑같은 식이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란 저 친구랑 a분의 b가 같아야 돼. 그러면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ab랑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 분의 곱은 뭐랑 같아야 돼? a분의 c랑 같아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자 이제 이런 말을 볼 수 있어. 만약에 어떤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 한다면 이 두 근의 합은, 그리고 두 근의 곱은 이 근과 개수들의 어떤 특정한 관계성이 성립한다 이 얘기야. 이 근들의 합과 곱은 이 개수들의 어떻게?
개수들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a를 아래로 내려 이렇게. 그러면 a분의 b 있지. 얘를 아래로 내린 것에 부호를 살짝 바꿔주면 걔와 동등해. 뭐가? 두근의 합이. 그리고 두근의 곱은 이 a 있지. 걔를 여기 있지. 이렇게 내려준 것과 정확히 동등해. 오케이? 즉 다시 말하면 자 이제 연습 한번 해볼게.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하지. 요 방정식 두근이 알파 베타라 하면 자 두근의 합과 곱을 여러분들이 바로 파악할 수 있어. 어떻게? 이 두근의 합은 얘를 아래로 내린 3분의 원래 3분의 마이너스 5인데 그의 부호를 바꾼 그 3분의 5와 얘가 두근의 합이 되는 거고 두근의 곱은 얘 아래로 내린 3분의 2와 같다 해서 합과 곱을 바로 먼저 찾고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합과 곱을 바로 찾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가지고 자 두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이라고 하는데 자 봐봐. 내가 만약에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두근 알파랑 베타를 다시 그래서 자 첫 번째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 이거 하나 기억해 두자. 반드시 이거 행동 강령이야. 자 뒤에서 계속 연습 시킬 거예요. 어떤 2차 방정식이 나왔어. 이거에 두 근이 알파 베타래.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돼? 두 근의 합과 곱은 병적으로 쓰고 가야 돼. 이거 어떻게? 얘 아래로 내린 다음에 부호 하나 바꿔줘 이렇게. 오케이? 곱은 그냥 아래로 내려. 자, 이게 끝이야.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자 이런 게 있어. 자, 요거 이제 하나 연습할 건데 자 두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래. 오케이? 자 여기 말을 조금 붙여볼게. 자 좀 어려워요. 자 일단 1인 거부터 한번 할게요. 제가 1번이에요 1번. 오케이? 빨간 색깔로 좀 다른 것부터 한번 할게요. 자 어떤 알파라는 걸 근으로 가지려면 어떤 방정식이 알파라는 걸 근으로 가지려면 반드시 x 마이너스 알파 이걸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 넣었을 때 0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곱하기 베타라는 것도 얘도 근으로 가지려면 x 마이너스 베타 얘도 곱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베타를 넣었을 때 또 0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 2차 방정식인데 최고점 개수가 얼마? 1 딱 만들어졌죠? 근데 만약에 1이 아니라 최고점 개수가 뭐이고 싶어? k이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얘랑 얘를 근으로 가지는 상황에서 최고점 개수가 k이고 싶으면 앞에 5만 곱하면 돼? k까지 곱해주시면 게임 끝나겠죠? 이렇게 식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누구나 쓸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한다? 자 이런 얘들의 특징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걸 살짝 심화시켜서 자 이 과정을 조금만 지울게. 자 다시 아까 얘를 근으로 갖고 알파를 근으로 갖고 베타로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의 특징은 얘는 전개를 한번 해보면 최고차항계수는 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얘는 결국 마이너스에 두근의 전개를 해보면 합의 x 플러스 뭐가 나온다? 곱은 0이다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야. 오케이? 근데 내가 만약에 저 최고차항 개수가 지금 최고차항 개수가 1인 형태일 때 이런데 그 최고차항 개수가 k였으면 좋겠어. 그럼 요 식에다가 전반적으로 뭘 곱해주면 돼? 여기 얘가 얘야. 근데 여기다가 k를 곱해주면은 최고차항 개수 k인 걸 만들 수 있죠. 여기 전체적으로 k를 곱해주시면 내가 k인 걸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나와. 얘가 나오면 어떻게 하자 이거야? 얘를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나쁜 방식이야. 이렇게 하지 마. 애들이 맨날 이렇게 풀거든. 이렇게 하지 말고 두 수를 줬어. 그럼 어떻게 해? 자, 이렇게 하지 말고 합과 곱을 구해. 둘의 합. 얘네 둘의 합은 어떻게 돼? 2고. 두근의 곱은 어떻게 돼? 켤레사이니까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합차 공식이죠? 그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 플러스 곱이니까 마이너스 1은 0 이건데 거기에 최고참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건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알겠지? 됐어? 다시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마이너스 합의 x 플러스 곱은 0이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최고참 개수 맞춰주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꺼번에 다 하면 어려우니까 뒤에 있는 문제 좀 풀면서 가겠습니다. 저기 내용이 되게 길어요. 문제도 많고. 자,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다 라고 했어. 그럼 뭐 해야 된다? 근과 개수의 관계. 두근의 합과 곱을 먼저 병적으로 쓰셔야 된다 그랬죠? 자, 두근의 합은 얘 아래로 내린 다음에 부호 바꿔야 된다 그랬죠? 3분의 마이너스 6인데 부호 바꾸면 2가 되겠죠? 그 다음 3 아래로 내리면 3분의 8. 그럼 그게 곱셈 공식 기억나시죠?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죠? 기억 안 나면 일단은 연습해야 돼요. 그럼 얘는 2의 3승 마이너스 3의 3분의 8에 곱하기 2 찔리는 사람들 열심히 연습하세요. 8 마이너스 8이 16 그래서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8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이 문제 별표 하나 쳐주시고 자, 우리가 이 방정식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 라고 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두근의 합과 곱을 써야 된다 그랬죠? 자, 병적으로 이건 쓰시고 가는 거야. 합은 1 아래로 내려서 부호 바꾸면 3a 마이너스 이거 한번 쓰시고 얘 아래로 내려 쓰시면 1분의 1이니까 1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형태가 아까 거랑 좀 달라. 이거 어떻게 됐어? 여기 나와 있는 형태들이 여기서 이걸 곱하면 식이 9개 나오거든. 이건 재앙이야 여러분들. 이거 일으키면 안 돼. 재앙 일으키지 말고 여기 나와 있는 식을 자세히 보면 얘는 알파끼리 있고 여기는 베타끼리 있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근과 개수의 관계는 얘는 알파 베타가 섞여 있잖아. 근데 내가 얘네들을 전개하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복잡해지지. 얘는 재앙이라 그랬지. 아, 그러면 이 재앙을 일으키는 것보다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고민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자, 또 다른 방식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를 써야 돼.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근이라는 것은 이 방정식에 x자리의 알파나 x자리의 베타를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자, 이렇게 알파끼리나 베타끼리 있을 때는 내가 뭐도 할 수 있냐면 대입을 하는 게 얘가 두 번째 방식입니다. 다시 자, 우리 기본적으로 근계수를 쓰는 게 얘가 90%예요. 근데 대입을 할 때도 있어. 얘가 한 9% 정도인데 대입을 할 때는 언제나 알파끼리나 베타끼리 서로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대입하면 돼. 그럼 알파만 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의 a 마이너스 2의 알파 플러스 1 그것이 0이다 이렇게 나오고 이 식과 좀 비교해보자. 알파 제곱 여기 있어. 3a 알파? 그럼 여기 전개해봐.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 여기 있던 식이야. 그럼 여기 없는 식이 살짝 나오거든. 걔 살짝 뒤로 빼놓게. 플러스 2알파 플러스 1 여기 있는 식이잖아. 얘가 빨간 애 아니야? 여기가 빨간 애 아니야? 그럼 얘 넘겨. 플러스 2알파 1로 넘기면 는 0에서 얘가 마이너스 2알파로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럼 저기가 마이너스 2알파 얘도 같은 방식으로 넘기면 곱하기 마이너스 2베타 이렇게 해서 둘이 곱하면 플러스 4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 알파 베타가 1이라는 거 알잖아. 그럼 이 답이 얼마? 4야.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넘어가서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죠? 네.